최고의 퀄리티 백구 사운드 녹음실. 조경쌤의 셀프 사주 보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네, 안녕하세요. 11번째인데 참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스트들도 많이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그 게스트 초대한 그런 우리 에피소드에 좀 주력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강의가 그 정도 비슷하게 다운로드 수가 나와요. 그래, 이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조금 전문화된 쪽으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사주를 접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볼 수 있는 셀프 위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좀 한정된 느낌이 많고요. 또 조금 전문화된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전문화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부터 뭐 어떤 저번 것에 주에 대해서? 방송된 게 원령을 통한 내 직업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 지금 방송할 거는 이제 그거 육신이라 그래요. 뭐 저번에 말씀 비견겁제, 식신, 뭐 재성, 그리고 육신이라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한 가지씩 어떤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월지로 본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보면 월지라는 그 글자가 가리키는 게 뭐 비겁도 있었고 뭐 정제도 있었고 참 우리 은지 씨 같은 초보가 전혀 듣기에는 몰라. 전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더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그 단어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좀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사주에서 월질은 흔히 격국이라 그래요. 사주체를 그냥 보고 뭐 일간을 내 자신이라 그러죠. 네. 그 보통 이거는 벌써부터. 왜들 웃으시죠? 벌써부터 몰라서. 체용론이라 그러거든요. 네. 체라는 말은 그 사물의 본체를 얘기하고 용이란 말은 용도입니다. 어떻게 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요즘 스마트폰들 다들 들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 다들 어떻게 사용하시죠? 손으로 사용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다. 네. 즐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스마트폰의 용도를 화기운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야동 보는 데 쓰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수기운으로 쓰는 거죠. 수라는 말은 그런 내가 음침함이라든지 음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일하는데 쓰고 있다. 그러면 흔히 목기운이라든지 뭔가 내 용도별로 잘 쓰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만약 이걸로 내가 사람을 때리는 데 쓰고 있다. 네. 그런 사람 있나요? 또 싸움 나면 또 몰라 던져서 사람 맞출지. 그거는 금기운이죠. 살성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스마트폰의 체를 가지고도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하물며 사주는 사람을 보는 건데 그 사람이 똑같은 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저번 주에 월주를 보는 직업론이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네. 육신론에 들어갈 건데요. 육신은 첫 번째로 비견과 겁재가 있습니다. 비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나랑 같은 성분, 내가 불인데 다른 성분도 불인 경우죠. 겁재는 같은데도 음양이 틀린 경우죠. 쉽게 말해서 은지 씨 있어 쉽게 말할게요. 비견은 남자친구고 겁재는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인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비견이 발달된 사람들은 동성 간에 어떤 친분이 강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요소를 가진 사람이고요. 겁재가 많은 사람들도 약간 그런 적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성 간의 친구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사주 보고 그 만세력 보시는 거 아시죠?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자친구랑 있을 때랑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일 때? 여자일 때는 여자친구 동성이 편하고 아, 겁재가 선생님 기준으로 있다면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겁재가 있으면 이성 간의 친구가 편하고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비견도 하나 있고 겁재도 하나 있으면 다 친하죠 뭐. 솔직히 그 중에 어떤 게 힘이 더 센지 강약 구분이 필요하죠. 그런 근데 것도 제가 볼 때 하정 씨는 겁재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비견은 흔히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주체성과 자아의식을 말하죠. 내 어떤 주관이라든지 내 자아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흔히 외부로 향한 것이 친화력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데 이유 없이 편하게 해준 사람 있죠. 보통 저는 관인데 관들은 뭐 얘기하다가 뭐 연배면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런 식의 관의 입장이라 그러면 비견이나 겁재를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말로 가요. 실제로 뭐 안녕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자한테 뭐 대시나 꼬실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나쁜 사람 아닌데요. 뭐 시간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맞아. 게 관의 형태예요. 네. 근데 비견은 뭐 놀러 왔어? 같이 놀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비견겁재, 동질성을 잘 느끼는 거죠. 좀 빨리 좀 침투하는구나. 그 그쵸. 사람한테. 그럼 좀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 겁재는 싸움도 그만큼 많이 나죠. 버릇없는 걸로 따지면 제가 최고인가요? 난 그런 거 없는데. 네, 그건 나중에 은지 씨는 식상편에서 네네. 설명을 드릴 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비견은 신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정관보다 어쩌면 비견이 훨씬 더 신뢰가 강해요. 나하고 남을 동시에 생각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을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걔를 믿고 싶은 거잖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믿고 신뢰하면 끝까지 믿기 때문에 음. 약간 사기도 잘 당하죠. 네. 하지만 비겁이 너무 중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을 또 안 믿어요, 반대로. 걔네들 좀 나한테 피해가 된다는 자기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 원래 성향은 사람 내가 친한 친구한테 끝까지 의리지키고 끝까지 가고자 하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 많아졌을 때 그게 겪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해지는 게 비견이죠. 그래서 비견이 많고 재성이 약할 경우 재성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극을 하는 거거든요. 네. 흔히 돈이라고 표현되죠. 네. 근데 비견이 5개인 사람이 재성 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 그 돈 하나 서로 가지려고. 5명이 싸우는 그걸 사주에서는 쟁제라 그래요. 군비쟁제라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또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죠. 그래서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상대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은지 씨 제가 자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솔직히 불편해. 그런데 비견은 보자마자 편한 느낌, 그런 동질감이 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비견은 스스로도 신기하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별거에 대한 제약이 없어. 만나는 그러니까 제가 뭐 피가 받쳐서 우리 방송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원래 뭐 실제 영업이나 그런 세일즈 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비겁이 발달된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팔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네네. 뭐 팔고 있단 말이야. 지하철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간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 직업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남들한테 말하는 게 쪽팔리거든요. 부끄러워. 근데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왜 뭐 어때서 그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그치 쪽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비견이 많으면 약간 세일즈 쪽으로 나가면 좋다 이런 그렇죠. 거죠. 세일즈라든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접하는 수 거. 있는 거 가장 적합하죠. 음. 그러니까 지하철 판매형이 저번에 그 컬트존가 방송 나왔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진짜 비겁이 많은 사주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 물건을 파는데 호통식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 육쟁이 할머니 같은 야. 거 아니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산에 뭐 배구 사는 베개 있잖아요. 벽에 네. 튜브 바람 불어서 네. 그거를 팔고 있었는데 이 벽에는 뭐 이럴 때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뭐 튼튼하다, 뭐 내구성이 좋다. 한데 보통 그러면 지하철 타보시면 알겠지만 별 관심 없죠. 네. 또 뭐 하나보다 뭐 신기해 처음 보다가 뭐 필요 없으면 관심을 안 주는데 그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산에 가서 돌 베고 살 거야. 실제 컬트쇼 방송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 이펙트죠. 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 관심을 분명히 끌고. 비견이 발달돼 있는 거죠. 약간 얼굴이 두껍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견이 그렇습니다. 겁재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의 차이를 본다면 비견은 나랑 음양이 동일한 사람이고 네. 겁재는 나랑 음양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겁재는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아까 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씀드렸는데 나랑 동성끼리의 친구도 있죠. 네. 그 동성끼리 친구 있으면 뭐든지 오픈해버리잖아.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도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친구를 만난단 말이야. 걔랑 나랑 애인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냥 친구인데도 아무래도 뭔가를 숨기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겁재의 성분이죠. 똑같은 동질 선상이 있으면서도 뭔가 내고픈하지 못하고 뒤로 약간 우회하고자 하는 면이 크다라는 거. 그건 그냥 성별이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음양이죠. 성별이 아니고 음양이 틀려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특히 겁재는 더 그래요. 계속 제가 친구로 비유를 대는데 남자친구가 불쌍해서 힘들어서 나보고 돈 빌려달라 그랬어. 그러면 걔가 나랑 친한 친구고 우리가 일단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랬어. 이거 거절하기 힘들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요? 남자일 경우에 여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경우에도 경우에는 남자가 그치. 좀 아, 그러니까 이성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이성이 힘들다. 부탁했을 때는 뭔가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네. 실제 그렇지 않나요? 은지 씨는 잘 거절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겁재를 재물을 겁탈한다 그래요. 겁재가 있듯이 재성을 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 일에 대한 원래 재성이라는 게 돈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활동성이라든지 바로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근데 겁재가 많아졌을 때는 항상 돈이 위태로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겁재는 자주해서 흉살로 말씀드립니다. 흔히 비견겁재가 나라의 동질성 이게 청하면 즉 힘의 세기가 좋다면 나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거겠지만 이게 너무 비대하고 커져버리면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비견의 성격은 그렇고요. 근데 궁금하신 거 말씀하십시오. 없어요? 그럼 비견과 겁재의 차이가 네, 비견은 이제 뻔뻔스럽게 앞에서 잘 나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겁재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겁재도 있는데 나서진 그런 않지. 거지. 나서진 않고. 그렇죠. 비견. 그럼 겁재가 강한 사람들한테 맞는 직업은 뭐예요? 겁재한테는 사기꾼. 어? 농담이고요. 그래서 조종하는 거. 그렇죠. 보통 비견과 겁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까는 말한 뭐 세일즈, 영업, 사람 상대는 말하는 거 이런 직업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맞겠네. 안 맞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업, 프리랜서라든지 내 사업이라든지 그 역시도 사람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된 사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히 예전에 지하철역 가면 핸드폰 가게들 줄지 있었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쟤네들은 모여있냐. 그렇죠. 근데 비견들은 모여있어야 좋아요. 남하고 경쟁 속에서 자기가 어드밴티지를 갖고자 하는 심리. 경쟁심이죠. 특히 운동선수들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꼭 이겨야 돼. 지고는 못 살아. 식상도 그런데 식상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다 포기하는 경향이 많고요. 은지 씨 같은 경우는. 자, 비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요. 무조건 나 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운동선수들도 비견이 발달돼 있을 때 굉장히 잘합니다. 한마디로 깡이 있다라는 거죠. 좋네. 나도 비견이었으면 좋았겠다. 아니요. 제가 볼 땐 전 비견이 제일 싫어요. 뻔뻔하거든.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론 중에서 비견 겁재에 대한 편 다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김하정의 사주쇼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횡해 횡. 네, 그럼 두교쌤의 셀프 사주보기 강의 11번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